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음, 일본의 올림픽이 끝났죠, 그죠? 도쿄 올림픽이 끝났는데, 예,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 국제적인 비난이 일고 해도 그들의 그 우길기에 대한, 예,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들 이거 문제 있다라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굳이 그렇게 문제 삼지를 못했는데 끝나고 난 마당이기 때문에 꼭 한 번은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과 우길기, 예, 올림픽 끝났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일, 예, 이거 보십시오. 클라이밍 구조물이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예, 이 클라이밍은 이제 뭐 볼더링이라는 건가 본데요.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난이도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누가 봐도 우길기를 연상케 하는 형태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예, 이래서 스포츠 클라이밍이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이 이번 이제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 서경덕 교수께서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께서 IOC에 항의 메일까지 보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이 우길기 2차 대전 때 당시 사용했던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럽 스포츠 전문 채널인 유로스포츠나 스포츠 클라이밍을 다루는 외신 기사에서도 이 라이징 선이라고 표현했던 라이징 선, 태양이 떠오른다. 즉 우길이죠. 우길승천. 예, 우길승천기. 예. 참, 이 사람들 왜 이거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할까요? 제가 한번 패러디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만약에 독일에서 자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클라이밍을. 그죠? 이거는 일본에서 예, 요번에 우리 눈에 보였던 거고요. 만약에 패러디입니다. 패러디. 독일은 절대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죠? 반성도 했고 또 국제사회에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스포츠에다가 그럼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개막식 때 한번 보십시오. 개막식 당시에 선수들이 각국 나라 선수들이 들어와서 쭉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이 가운데 보면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안내하는 요원이겠죠. 안내요원들이 쫙 이렇게 둘러서서 선수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요 형상이 딱 요겁니다. 자, 요렇게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각국 선수단이 들어와서 예, 개막식 때 입장을 한 다음에 배치되는 형태가 딱 요겁니다. 선수들을 이용한 전범기를 완성한 겁니다. 아, 요딴 짓을 합니다. 참 이거 보십시오. 예, 화가 나죠. 요거를 그대로 요 형상을 접어서 이 허리에 두르면 치마가 되겠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우길기를 접어서 허리에 두르면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예. 메달, 심지어 메달까지. 이거 보십시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요거 이제 정확하게 요거를 더 자세하게 보려 그러면 요걸 딱 보시면 아실 텐데요.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메달까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스포츠에다가. 예, 스포츠에다가 말이죠. 예. 제가 지난번에 세 남자 이야기를 드렸었죠. 세 남자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도모유키 무라타라고 하는 제 일본인 친구, 물론 지난 한 20년 가까이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제가 3등 항해사 시절에 태평양을 건너면서 옆을 스쳐 지나가는, 태평양에서는 하루 종일 항해를 해도 배 한쪽 보기 힘든데 그 옆으로 굉장히 가까이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럼 그 시간대는 다들 3등 항해사 당직 시간이니까 이렇게 망원경으로 멀리 봤더니 아주 큰 컨테이너선이 쫙 지나가는데 가와사키 라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VHF 채널로 불러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친구가 된 일본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쭉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하다가 일본에서 한번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추억이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무려 뭐 30년 이상이 지나고 난 후에도 그 친구를 떠올리고 서로 나누었던 얘기들이 참 좋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컴퓨터라는 것이 이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 이 PC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없을 때부터 일본의 카시오 FX 제품을 저한테 소개를 해줘서 제가 전산 쪽으로 인생 행로가 바뀌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친구가, 그래서 저한테 그 도모유키 무라타라는 친구의 이미지는 제가 한평생 가지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거부감이나 지금 또 있는 이런 우길기를 스포츠에다가 이용하고 하는 이런 아주 간악한 행위들, 예, 이러한 것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영역 속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도 하고, 항해사로서 초급 항해사인 3등 항해사 시절에 친구를 사귀었던 그 친구하고의 나눴던 이 추억은 별도의 공간에 이렇게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오랜 역사 속에서 뭐 국가 간의 분쟁이나 국가 간의 불편한 그런 관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도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도 뭐 그렇고요.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진정 그들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알고 반성할 줄 알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상처는 아물어 갑니다. 그죠? 독일이 진정성 있게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하고 또 무릎 꿇고 또 모든 정권의 모든 정권이 그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을 하고 또 그만큼 또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고 이런 형태를 놨을 때 우리가 상처가 치유가 되는데, 일본이란 나라는 아직도 많이 멀었습니다. 예. 아무리 내가 친한 친구가 있고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 좋은 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한 번씩 볼 때마다 역시 이들은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꿈을 한번 꿔봤습니다. 어떤 꿈이냐? 남북 공동정상이 동해에서 공동 수호 훈련을 한번 합의하는 이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올해가 갈라 그러면 얼마가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줘야 될 게 많을 겁니다. 그죠? 뭐 과거에 뭐 무슨 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그렇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줘야 할 게 아주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남북 정상이 한번 동해에서 공동 훈련을 하는, 합의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트로 꼭지로 이걸 뽑아봤고요.